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이론에서 조금 이제 약관의 내용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험의 이제 보험 증권은 사고 발생 증권과 사고 발생 증권하고 그 다음에 배상 청구 기준 증권하고 그 다음에 발견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험 사고를 정의할 때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거는 사고 발생 증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로 됩니까? 하는 거죠. 발견할 때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여기는 배상 청구가 있을 때 우리가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 보험 종목의 90% 이상이 95% 이상이 사고 발생 증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고 발생 증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배상 청구가 있다는 거죠. 이 배상 청구는, 자, 여기는 우리가 트리거예요.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보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것도 원 트리거예요. 자, 암이 언제 발생한지는 모르겠지만, 암을 진단한 시점에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발생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투 트리거예요. 조건이 두 개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상 청구 기준은 이제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보면 의료배상이라든가 생산물 배책이라든가 임원 배책이라든가 또는 원자력 배책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보험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왜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저런 보험에서만 사용하느냐? 이 보험들이 사고 시하고 배상 청구 시하고 롱테일 보험이라는 거죠. 롱테일 보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의사가 30대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면서 깜박 잊고 거즈하고 가위를 뱃속에 놔둬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위장장애 아팠었는데 20년 후에 우연한 계기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20년 만에 엑스레이를 처음 찍은 거죠. 의사가 기겁을 하는 거죠. 뱃속에 가위가 있어요. 20년 후에 발견한 거예요. 뭐를? 의료과실을. 그러면은 자, 제가 처음에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책임보험에 사망보험 한도가 500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는 1억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500만 원 가지고 사망보험 한도를 정한다 그러면은 그런 보험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면 이때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또는 치료비를 가지고 손해액 산정할 건데 보상 한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험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 한도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 청구 기준은 일단은 롱테일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합니까? 배상 청구 시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죠. 그러면 이때의 치료비 물가 수준을 고려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상 한도도 이때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 한도의 현실화. 이게 롱테일의 배상 청구 기준의 가장 큰 이유예요. 보상 한도의 현실화. 근데 우리가 자, 그럼 두 개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되지 않느냐. 자, 보겠습니다. 언제 사고 발생하든지 간에 이때 배상 청구만 있으면 보험금을 주겠다. 사고가 언제 발생하든 관계없이 이렇게 한다면 원테일러가 되겠죠. 원트리거가 되겠죠.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손배 청구가 있어라 라고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소급기라고 해요. 소급기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보험계약 청약 시점 이전 사고를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보험들을 뭐냐면 소급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Claim Made Base Policy는 소급보험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급보험의 일종이라고 하면은 뭐가 적용됩니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 사실을 알고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이 무효다 하는 것이 조항이 되겠죠. 왜? 이때 사고 발생하는 걸 알고 나서 이때 손배 청구 분명히 온다는 거 알고 계약을 보험을 간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에서는 이거를 보험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책임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기간 내에 손배 청구가 있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는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걸 6개월 전이다 그러면 보험료 적게지만 5년 전 해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죠. 20년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좋긴 좋죠. 근데 보험료는 20년치 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기일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보험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책임을. 자, 두 개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손배 청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게 보험사고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료사고가 보험사고죠. 의료사고라는 얘기. 가끔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책에서 이거를 보험사고다라고 보는 책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무엇에 빨려버린 거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배상 청구 시점에서 보상책임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보험사고가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청구가 하나의 원인 때문에 사고 났는데 이때 청구하고 이때 청구하고 이때 청구하면 세 개의 보험사고가 돼버리죠. 그러면 보상한도가 3배 돼야 되겠죠? 아니라. 그리고 보험사고는 담보위험인데 그러면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는 생산물 하자로 인한 사고를 담보하는 거고 의료배상에서는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건데 보험사고가 없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면은 어떻습니까?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따로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의료배상 따로 할 필요 없고 다 할 필요 없죠. 왜? 손배청구가 보험사고면 모든 손배청구는 똑같으니까 하나의 정권으로 가야 되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빨려버린 거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고 발생 증권에서의 정의고 이거는 뭐예요? 배상 청구가 있을 때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증권이고 이때는 발견 시점에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지는 3개가 있는데 이게 90에서 95%란 얘기죠. 전 보험증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론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배상 청구가 보험사고가 아니고 배상 청구 시점에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결정하는 보험증권이다. 그리고 뭡니까? 보험사고는 이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때 사고 났는데 이때 청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12월 31일 날인데 12월 30일 날 사고 났는데 언제 청구하겠어요? 그러면 청구가 이때 돼버리면 뭐 안 주겠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더군다나 만약 이 다음 보험도 예를 들어서 청구일자 기준이면 좋은데 이 다음 보험은 사고일자 기준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왜? 이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때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주는 건데 이때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배상 청구 기준을 우리가 연장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장을 3가지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보고 연장 기간이라고 해요. 보고 연장 기간. 두 개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야, 당사자 간에. 선택이니까 뭘 해야 되냐?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외우실 때는 보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똑같이 60일이에요. 60일. 그러면 첫 번째는 60일 내에 손배 청구가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60일 내에
손배 청구가 없으면 60일 내에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5년간, 여기서부터 5년이죠. 여기서부터 5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5년간 내에 청구가 있으면 그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60일 내에 똑같아요. 60일이에요. 60일 내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무한. 내가 언제 청구하더라도 네가 책임을 져라 하는 걸로 선택을 하려면 저럴 때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외우실 때 세 개 다 60, 60, 60이야. 60일 내에 손배 청구, 60일 내에 보고하면 5년 내에 손배 청구, 60일 내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선택을 하면 평생 무한기간의 손배 청구. 이 세 개 다 60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포커스를 두면은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손해사정 이론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근제배상책임보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제배상책임보험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9번 나왔어요. 9번 나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그냥 단골매준 거죠. 35회 동안에 9번, 10번 나왔으니까 3년 지나면 한 보당 깽, 3년 지나면 한 보당 깽,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왜 근제배상 책임에서 나오겠어요? 자, 이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배상청구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배상청구보험에서 9번 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사이론 공부하시는 것이 곧 바로 근제배상책임보험 공부하는 거나 똑같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봤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견 기준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발견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하는 거죠. 병이 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병인가를 우리가 판명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아팠어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 있는데 이 의사가 검사해도 이거 아니네요. 두 번째 검사 아니네요. 세 번째 검사 아파 죽겠는데 계속 검사하다가 60일 돼서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병명입니다. 제가 의사생활 처음 하는 동안 처음 병원이네요. 라고 진단을 했어요. 자, 진단 시점에서 보험사고로 본다면 이거는 병원비를 못 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잖아요. 질병보험에서 디스커버리의 개념이 이게 무슨 병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진단 시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단 받기 전에 병원에서 아파서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4일 후에 10일 후에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면 보험 못 준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실비 돈 다 나간 다음에 MRI 찍고 뭐 찍고 다 나간 다음에 마지막 폐원 시점에서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는 언제예요? 진단 시점이 아니고 아프다고 느낀 시점이에요. 왜 아픈가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주관적인 개인이 많이 있잖아요. 주관적인 개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간 시점.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갈 시점이 우리가 디스커버리지, 그게 내가 뭐 때문에 아파야 된다는 것을 발견 시점을 보험사고로 봐버리면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치료비가 보상이 못 나가 버리니까, 이때 디스커버리는 우리가 진단 시점이 아니고 뭐로 본다는 거죠? 아프다고 병원에 간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단보험에서는 진단 기준을 하고 있죠.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진단 시점을 하고 있죠. 급성심근경색, 암진단, CI보험, 뇌졸중 이런 거 같은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담보하는 게 아니죠. 치료비를 담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단 시점으로 하더라도 괜찮다. 왜? 치료비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치료비 담보를 진단 시점으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진단보험, 진단비는 진단보험을 하도 관계없다. 왜? 치료비는 의료실비에서 담보에 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위험의 3분법이라고 하는 것을